혹시 당신은 작은 일에도 생각이 많아지고 남들보다 쉽게 불안을 느끼며 때로는 이유 없이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자극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는 특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유독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당신은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고 남들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과연 이런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타고난 성격이라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바로 이런 물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 동서고금의 지혜를 빌려 생각 많고 예민한 사람들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현자들은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비로소 마음 편해진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불안과 예민함에 대한 고민을 함께 마주하고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은 인생을 불안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예민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걱정이 앞서고 다른 사람의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밤새도록 생각하는 날들이 많았죠. 때로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저를 잠식할 때면 세상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평범한 일상조차도 커다란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예민한 성격 때문에 삶이 힘들거나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제 작은 고백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민함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바꾸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민함을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곤 합니다. 하지만 현자들은 예민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흔들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노자 도덕경에서는 무위자연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사는 지혜를 뜻합니다. 예민한 마음 또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시선이나 불안에 얽매여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예민함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유로움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생각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5가지 비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 위인들은 자신의 예민함을 어떻게 다스리고 오히려 그것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을까요? 우리는 조선 최고의 지성이자 극도로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산은 타고난 천재였지만 동시에 남들보다 훨씬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부조리에도 분노하고 세상의 불의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인간적인 고뇌와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은 그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학문 연구에 몰두하여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다산은 자신의 예민함을 외부로 향한 비난이나 좌절로 표출하는 대신 내면의 깊은 성찰과 학문적 탐구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섬세한 감각으로 세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만약 다산이 자신의 예민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외부의 자극에만 휘둘렸다면 과연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저서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찰하며 위대한 업적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재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예민한 당신이 진정으로 마음 편히 살려면 예민함을 부정하기보다 그것을 다스리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생각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불안하고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잘못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첫째,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완벽하려 애씁니다. 둘째, 작은 실수나 실패에도 과도하게 자책하며 자신을 비난합니다. 셋째,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합니다. 넷째,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예민함을 숨기려 합니다. 말은 쉽지만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왜 우리는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명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증폭시키는 행동을 반복할까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하거나 타인의 평가에 갇히거나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예민한 성격 때문에 삶이 힘들거나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잘못된 방식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노자 역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삶의 상황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한결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치 묵직한 돌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지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나의 예민함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대신 그저 막연한 불안감이나 과거의 방식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평화로워지고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자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 비법과 함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5가지 지배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지침들은 당신의 남은 삶을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 감정을 분석하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마음 편해집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듯이 불안하고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호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기 쉽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막연한 불안인지, 두려움인지, 실망감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아, 지금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훨씬 작아집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놀라운 마음의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세요. 정약용은 바른 것을 행하는 데는 작은 망설임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하며 완벽주의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에피크로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질 때 당신은 더 큰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의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비법,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 걱정을 멈추세요. 플라톤은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며 불안감을 키웁니다. 하지만 걱정은 미래의 불행을 막아주지 못하고 현재의 행복만을 갉아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독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이 미래로 달려갈 때 의식적으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명상이나 심호흡 또는 오감을 활용하여 현재에 집중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의 불안을 가라앉힐 것입니다. 네 번째 비법,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의 기준을 세우세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남들의 반응에 민감하여 쉽게 상처받거나 불안해하죠.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나 스스로 세운 기준과 가치 안에서 나옵니다. 공자도 말했듯이 이익을 쫓아 몰려든 무리는 이익이 떨어지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다 보면 결국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기준을 잃고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만의 가치를 찾고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기준대로 행동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의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법,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세요. 고독은 예민한 사람의 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라는 경구처럼 예민한 사람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의 자극과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정신적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예민함을 통찰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확보해 보세요. 혼자만의 산책, 조용한 독서, 명상 등이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고립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 또한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역설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소수의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얕은 관계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 삶을 북돋아주고 영혼의 깊은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보니 그 소수의 인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살면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놓쳐버린 기회는 몇 번이나 되었는지, 그리고 그 불안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당신의 지나친 생각이나 걱정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노자 역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항상 옳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한결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치 묵직한 돌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고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의 고독은 왠지 외롭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뿌옇게 안개 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에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누구든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이런저런 모임에 기웃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충분히 맛보다 보면 고독에 깃든 묘한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알게 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나는 고독 속에서 좋은 동반자를 발견했다고 말했듯이 혼자만의 시간을 음미해보면 결코 그 시간이 공허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홀로 음미할 때 들리는 새 소리나 바람 소리에 마음이 잔잔히 흔들릴 때, 오래전에 즐겨 듣던 음악을 다시 들어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고요한 행복은 분명 고독의 다른 얼굴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이 고독의 맛이 더욱 깊어집니다. 타인이 줄 수 없는 섬세하고 내밀한 감정들이 고독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들을 자주 누리다 보면 시끄러운 모임에서 잠깐 웃고 떠드는 시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순도 높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마음이 충만하니 굳이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아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정약용은 대부분의 인간 관계는 사실 이익 관계에 기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나 직장 혹은 취미 활동을 통해 맺은 인연들 중 상당수는 그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연락마저 끊기게 됩니다. 공자도 말했듯이 이익을 쫓아 몰려든 무리는 이익이 떨어지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장을 옮기는 순간 함께 어울리던 동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 학창 시절엔 둘도 없는 친구 같았던 사람들이 졸업 후에는 각자의 삶에 치여 점점 잊혀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늘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며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배움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이미 의미가 희미해진 관계에 매달리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렇게 매달리면 마음의 상처만 커질 뿐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눈앞의 관계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귀한 관계는 어떤 시기가 지나도 서로를 잊지 않고 다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믿음도 생깁니다. 이렇듯 인생의 후반기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하고 사라지는 관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까지 두루 살피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감정 또한 인생의 계절을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젊을 때에는 격렬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지혜가 중요해집니다. 석가모니가 말했듯이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다.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불안할 것이라는 생각은 젊은 날의 두려움이지만 노년에는 그 생각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수용하며 마음의 고요를 찾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받아들이고 어떤 감정은 흘려보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생각이나 상황이 나에게 평화로운가 아니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불안한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죠. 노년에는 예전처럼 무작정 많은 자극을 받기보다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소수의 경험만으로도 삶이 충분히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라는 경구가 자기 내면의 평화에도 더욱 깊이 와 닿는 순간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릴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다산정약용과 현자들이 던진 메시지는 예민함을 억누르거나 감정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이해와 내면의 평화에 기반합니다. 당신의 예민한 감각을 통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외부의 불안으로 표출하는 대신 내면의 통찰력으로 승화시킬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지혜에 이끌리고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외부적인 자극이나 타인의 시선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당신이 가진 본연의 섬세함을 이해하고 다스릴 때 당신의 삶은 더욱 빛나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참된 위안을 얻고 자족의 기쁨을 누리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쪽을 택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홀로, 마지막 순간에도 홀로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 더는 외부에만 목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5가지 비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첫째, 감정을 분석하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감정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 걱정을 멈추세요.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세요. 넷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의 기준을 세우세요. 당신의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세요. 고독은 예민한 사람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석가모니가 내 안의 등불을 밝혀라 했고 공자가 마음에 미혹되지 않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말한 것처럼 결국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롭게 사는 비결은 외부의 기술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빛을 더욱 밝히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탐구하는 존엄하고 소중한 과정에 있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불안과 고뇌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느꼈던 환희와 절망도 있었으며 어떤 순간에는 쉽게 웃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한없이 울고 싶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불안과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시선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도 예민한 성격 때문에 불안해하고 괴로워한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이 예민함 때문일까? 아니면 이 예민함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일까? 대답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후자 쪽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배워보세요. 내면에 부는 바람이 잔잔해지고 혼란스러웠던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요함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인생의 후반부는 어느 면에서 앞서 지나온 시간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면 꼭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해받거나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사소한 일상에서도 감사함을 찾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이렇게 수많은 감정과 경험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아직도 미스터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며 그 떠나는 순간에도 결국 홀로 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노년이 되면 그 홀로임을 더 이해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거에는 두렵고 슬프기만 했던 고독이 이제는 너무나 내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예민한 당신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다고. 아니, 그보다는 당신의 예민함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지혜가 되는 시기라서 굳이 바깥에서 평화를 찾지 않아도 된다고. 이 생각에 도달하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를 깨닫고 가장 충만하고 여유로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의 삶이 늘 평화롭고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저희 인생 문답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